다음 날 아침 서울 종로경찰서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가 누군가 엿듣기라도 할까 봐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서장의 집무실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신문,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의 알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매체가 같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 길 한복판에서 여고생 밀처 권력 남용인가. 사무실에 걸린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어제의 사건 영상이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대중의 반응은 비난과 조롱에서부터 박서연에게 정의를 이라는 해시태그에 이르기까지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그 해시태그는 이미 대한민국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소란의 중심에서 김진석 경사는 창백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퀭했고 제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서장실로 호출되었다. 50대의 윤상현 총경은 단호하면서도 인내심 있는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윤 총경은 책상 위에서 깍지를 끼며 입을 열었다. 김 경사. 자네가 한 짓이 우리 조직 전체를 국민 앞에서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나? 김 경사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서장님. 그 학생이라니. 윤 총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네는 대중 앞에서,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여고생을 밀쳤어. 이제 모든 국민이 경찰을 길거리 깡패처럼 보고 있다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김 경사는 감히 대꾸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윤 총경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나직이 물었다. 그 학생이 누군지 아나? 김 경사는 고개를 저었다. 윤 총경은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예비역 육군 대장, 박태준 장군의 딸이야. 김 경사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 이름은 그에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다. 박태준은 경찰과 군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강직하지만 공정했고 부패에 타협하지 않는 성품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전직 합참의장. 심지어 은퇴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정재계 곳곳에 막강하게 남아있었다. 김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장군님의 따님이라고요? 윤 총경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지금 그 장군께서 자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오늘.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한쪽. 평창동에 위치한 박태준 장군의 저택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 중계 차량이 굳게 닫힌 높은 대문 앞에 장사진을 쳤다. 박태준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어제 사건 영상을 보고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내, 최수진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는 학교에 갔지만 이제 모두가 그 애가 누구 딸인지 알게 될 텐데요. 박태준은 창밖먼 곳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그 애를 숨길 필요는 없소. 서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그저 옳은 말을 했을 뿐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관이 다가와 보고했다. 장군님, 경찰 측에서 해당 경찰관과 함께 방문해도 될지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고 하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 약 30분 후, 경찰 순찰차 한 대가 으리으리한 저택의 마당에 멈춰섰다. 김 경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제복은 단정하게 다려 입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의 뒤를 윤 총경이 따랐다.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박태준은 소파에 꼿꼿이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아내 수진은 그의 곁에 서 있었고 방 한쪽 구석에는 딸 서연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실내복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분하고 단단했다. 김 경사는 고개를 숙인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제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장군님의 따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태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럼 내 딸인 줄 알았더라면 밀치지 않았을 거란 말인가? 김경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잘못을 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자네가 해를 입힌 상대가 힘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군. 박태준의 차가운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은 김경사의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장군님, 저는... 됐네. 박태준이 말을 잘랐다. 우선 앉게. 그리고 솔직하게만 대답해. 왜 그런 행동을 했나? 김경사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더듬거렸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장군님.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촬영했고 그래서 순간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통제력을 잃는 것,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자네는 제복을 입고 있었어. 그 어깨에는 국가의 상징이 달려있단 말일세. 제복 입은 사람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겠나?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서연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김경사님, 저는 경사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김경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학생. 정말 죄송합니다. 박태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 일을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겠네. 하지만 한 가지를 요구하지. 자네의 잘못을 대중 앞에서 인정하게. 내 딸 때문이 아니라 정의는 그 어떤 이름보다 위에 서야 하기 때문이야. 윤총경이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오후에 바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해당 경관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사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종로경찰서 앞마당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경사는 서장과 박태준 장군이 양옆에 선 채로 연단에 섰다.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석 경사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특히 박서연 학생에게 저의 경찰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조금 떨어진 뒤편에 서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박태준은 윤 총경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 서장, 이번 일이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라네. 제복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맡긴 신뢰라는 것을 말이네. 윤 총경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집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늘한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를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용기란 소리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억압받을 때 조용히 바로 서는 것이다. 아버지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다가왔다. 아직도 글을 쓰고 있니? 서연이 미소 지었다. 네, 아빠. 연설문에 썼던 말이 정말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태준이 작게 웃었다. 너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세상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목소리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서연은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아빠.
서남이 제복 앞에서 져서는 안 된다는 거려. 박태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증명해냈지, 내 딸아. 하지만 그 고요한 집 밖에서는 김경사의 사과 영상 또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그의 태도가 용감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계산된 이미지 관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본연의 가치, 즉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존재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다. 서연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행동, 하나의 정직한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김경사에게 그날은 자신의 과오를 씻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지역사회 봉사대로 발령받아 서울의 한 낙후된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법과 정직의 중요성을 가르치게 되었다. 주말이 지나고 서연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 몇몇 친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대박, 서연아. 너 완전 실검 스타 됐어. 진짜 대단하다. 경찰을 사과하게 만들다니. 서연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누군가를 망신 주려던 게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했을 뿐이야. 그녀의 담임 선생님인 이은영 선생님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아, 그거 아니. 때로는 정의라는 게 법정에서가 아니라 너처럼 용기 있는 한 젊은이의 행동에서 태어난단다. 서연은 푸른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가 걸린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이 아닌 다음 세대는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태양이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막빛을 비추기 시작한 새벽이었다. 아침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고 간밤에 내린 비가 남긴 젖은 흙냄새가 광화문 광장 주변의 좁은 골목길에 감돌았다. 그곳에서 한 여학생이 가슴에 책을 꼭 껴안은 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서울의 한명문 자사고 2학년 학생이었다. 부드러운 얼굴선과 맑은 눈을 가졌지만 그 시선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는 또래 소녀들에게서 흔히 볼 수 없는 어떤 강직함과 자존감이 엿보였다. 그날 서연은 시청에서 열리는 전국 청소년 민족정신 웅변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교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가방 속에는 양심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연설문 원고가 들어있었다. 권력 남용과 목소리를 내는 용기의 중요성에 대해 그녀가 직접 쓴 글이었다.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 연설이 바로 오늘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듯한 그 거대한 광화문 사거리에서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교차로의 신호등이 붉은 빛으로 바뀌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들이 줄지어 멈춰섰다. 길가에서는 한 무리의 경찰관들이 교통 단속을 하고 있었다. 몇몇 시민들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다.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그저 묵묵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경찰관 한 명이 가장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진석 경사.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강경한 태도로 유명했지만 종종 그 선을 넘곤 했다. 그는 약간의 위압감이나 강압이 때로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고 믿었다. 면허증하고 등록증 보여주세요. 배달대행 오토바이를 세우며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군대의 호령처럼 울렸다. 상대방이 차분히 대답할 여지를 주지 않는 말투였다. 길을 지나던 몇몇 학생들이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으로 걸음을 늦췄다. 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낡은 스쿠터를 탄 중년의 남성을 다그치는 경찰관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경찰관님, 제가 다음 주에 세금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좀 봐주세요. 오늘 이게 첫 배달이란 말입니다. 그 남자가 힘없이 말했다.
김경사는 코웃음을 쳤다. 규칙은 규칙입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딱지 떼기 싫으면 여기서 해결하시든가. 그 마지막 말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날카롭게 했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소셜미디어에서 수없이 봐왔던 그런 사례들. 현장 합의, 즉 위장된 불법 뇌물 요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가 아니었고 변호사도 아니었다. 그저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양심은 침묵하기를 거부했다. 초록불이 켜지자 서연은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단속 현장으로 다가갔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교복 입은 소녀가 이런 일에 끼어드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저기요, 경찰관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김경사가 고개를 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긴 공식적인 단속 현장이야, 학생. 끼어들지 말고 갈 길 가. 내가 나서기 전에. 방금 공식적인 단속이라고 하셨죠. 서연이 정중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그런데 공식적이라면 왜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지켜보던 몇몇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김경사는 당황했고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여고생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감히 대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 뭐야? 네 집 자식이길래 그렇게 함부로 말해. 그가 버럭 소리쳤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이에요. 하지만 지금 경찰관님이 하시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를 실어날랐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온통 김경사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고 그의 자존심은 상처 입었다. 어디서 경찰한테 일 가르치려 들어? 학생, 경찰이 뭔지 알아? 그가 소리치며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은 한 발짝 물러섰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공정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찰관님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제복을 입으신 거잖아요. 그 말은 김경사의 가슴속에 작은 불씨를 터뜨린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날카롭게 노려보더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가 휴대폰을 쥔 손을 강하게 내리쳤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아니, 저건 너무 심하잖아요. 멀리서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김경사는 오히려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너 지금 녹화했지? 어디 어린애가 경찰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해. 군중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몇몇은 항의했고 일부는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여 깨진 휴대폰을 집어들고는 나직이 말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요. 김경사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근처에 있던 붕어빵 장수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아니, 왜 이래요? 애한테. 그러나 김경사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영웅 놀이하고 싶으면 어른 되고 나서 해. 그가 장수를 밀치며 말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다. 찍어. 전부 다 찍어버려요.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불과 몇 분 만에 그 현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경찰관을 바라보았지만 울지는 않았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연민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자신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그저 고개를 숙여 떨어진 책을 집어들고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어딜 도망가. 아직 안 끝났어. 김 경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동료 경찰관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다. 김 경사, 그만해. 지금 찍는 사람 너무 많아.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영상은 1시간 만에 바이럴이 되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다. 여고생을 밀치는 경찰. 이것이 우리 법 집행관의 얼굴인가? 그날 오후, 다고산 자락의 고풍스러운 저택. 한 중년 남성이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뚜렷했다. 그의 등 뒤 벽에는 완전 군장을 갖춘 제복 차림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 박태준. 그의 청렴함으로 존경받는 군 원로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관이 보낸 메시지였다. 장군님, 따님의 영상이 지금 인터넷 전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박태준은 링크를 열었다. 분비는 길거리에서 경찰에게 밀쳐지는 서연의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다. 서연이 그의 평온함 뒤에는 폭풍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서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금이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영상은 이미 수천 번 공유되었다. 댓글창은 지지로 가득했지만 익명의 계정들이 남긴 악플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야? 난 그저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바랐을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밖에서는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몇몇 방송사는 다양한 해설을 덧붙여 영상 일부를 내보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옹호했고 어떤 이는 그녀를 비난했다. 관할 경찰서는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미 스스로 판단을 내린 뒤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온 대한민국이 경찰에 맞선 여고생 사건을 이야기할 때 김 경사는 자신의 집거실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당신 이름이 계속 나와요. 김 경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이 맴돌았다. 대체 네 집 자식이길래 감히 대중 앞에서 경찰에게 대든단 말인가? 그 답을 그는 다음 날 아침에야 알게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사건이 있고 일주일이 흘렀다. 서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여고생과 경찰관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전국 언론은 이 사건을 더 이상 단순한 폭력 사건이 아닌 변화의 기폭제로 조명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법 집행기관의 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연의 삶은 급격하게 변했다. 그녀가 학교에 갈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냉소적인 사람도 있었다. 어떤 친구들은 그녀를 영웅으로 여겼지만 어떤 이들은 어차피 장군 딸이니까 저럴 수 있었던 거지라고 수군거렸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부담감은 무거워졌다. 그녀는 유명해지거나 저항의 상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옳은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학교 정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오후의 바람이 그녀 머리 위 마호가니 나뭇잎을 흔들었다. 멀리서 국어교사이자 웅변대회 지도교사인 이은영 선생님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많이 지쳐 보이는구나, 이은영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친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저 자신이 아니라 경찰에 맞선 장군 딸로 보는 것 같아서요. 이은영 선생님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게 진실의 대가란다, 서연아. 사람들은 각자의 잣대로 널 판단하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너의 의도를 아는 거야.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끔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선생님. 저 때문에 한 사람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니까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이은영 선생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잘못된 건 제복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지. 너는 그저 어두운 방에 불을 켰을 뿐이야.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는 축축해졌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김진석 경사가 새로운 부서에서의 첫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순찰대에서 지역사회 봉사대로 공식적으로 발령이 났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자리였다. 하지만 김 경사에게 이것은 징계가 아니라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날 아침, 그는 서울 변두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어린아이들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경찰관의 방문에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여러분,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 아저씨를 보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경찰은 여러분의 친구랍니다. 한 꼬마 아이가 손을 들었다. 그런데요, 아저씨. 텔레비전에서는 경찰 아저씨가 학교 누나를 밀었어요.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선생님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김경사는 화내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네, 그게 바로 아저씨였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아저씨가 그때는 잘못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배웠어요. 경찰이 되는 건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는 거라는 거려. 아이들은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한 아이가 미소 지었다. 그럼 이제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김경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선생님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처음으로 김경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한편 박태준 장군은 공직자의 청렴과 도덕성을 주제로 한 시사 토크쇼에 초대되었다. 많은 고위 공직자와 학자들이 참석했지만 대중의 관심은 박 장군과 최연소 판넬로 함께 참석한 그의 딸에게 쏠려 있었다. 진행자가 물었다. 박 장군님, 따님과 경찰관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태준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법이 계급이나 나이,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는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는 제 딸에게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용기는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다는 것, 심지어 회색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에게서도 말입니다. 스튜디오의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다.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진행자는 감탄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 양, 양심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썼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 내용을 기억하나요?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기억해요. 요점은 양심이 죽으면 법은 보호막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제복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감의 상징이 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스튜디오는 몇 초간 고요해졌고 이내 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다음 날 인터뷰 내용은 널리 퍼져나갔다. 많은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서연에게 강연과 청소년 포럼의 연사로 초청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그녀는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 앞에 섰다. 저는 여러분이 경찰이나 정부에 맞서 싸우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이 불의를 봤을 때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갖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소중하니까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 양, 이제 자신이 두려움에 맞서는 젊은 세대의 상징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상징이 저에게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누가 듣든 상관없이 이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용기에서부터요. 한편 종로경찰서의 윤총경은 새로운 변화를 도입했다. 그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공감능력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달 경찰관들은 제복을 벗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의무화되었다. 한 세션에서 김 경사는 전직 거리 공연가였던 청소년들과 함께 토론 그룹에 앉았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아이가 말했다. 경찰은 무서워요. 저는 경찰이 싫어요. 김 경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예전에는 나도 무서운 사람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배우고 있어. 존중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걸. 분위기는 따뜻했다. 김 경사는 이제 경찰 내부에서 윤리 및 인본주의적 접근법에 대한 강사로 자주 초빙되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조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다가갔다. 과거에 그를 비웃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를 존중했다. 그들은 그의 과거의 실수가 오히려 그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태주는 김진석 경사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군님의 꾸짖음과 따님의 태도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주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읽고는 짧게 답장했다. 꾸짖는 것은 쉽지만 깨달음을 주는 것은 어렵지. 자네의 길을 계속하게나. 그는 작게 미소 짓고는 서재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는 어제의 사건이 단순한 치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전환점이었음을 알았다. 며칠 후, 김 경사는 제복을 입지 않고 서연의 학교를 찾아왔다. 그는 강연을 위해 경찰서에서 받은 공식 허가서를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가 강당 무대에 올랐을 때 앞줄에 앉아있던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김 경사도 미소로 화답하고는 학생 전체를 향해 말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꾸짖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기 위해 섰습니다. 예전에는 경찰의 임무가 단지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가장 힘든 임무가 우리의 마음을 인간적으로 지키는 것임을 압니다. 모든 학생이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김 경사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와주셔서 기뻐요. 김 경사는 진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용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더 기쁘단다. 너 같은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야. 그들은 악수를 나누었다. 단순했지만 의미로 가득 찬 악수였다. 강당 밖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학교 정원에는 돌피 때문에 용감해져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도시를 뒤흔들었던 사건 이후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젊은 여고생과 오만한 경찰관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단순한 바이럴 영상에서 시작된 사건은 이제 국민을 위한 제복이라는 전국적인 도덕운동으로 변모했다. 모든 공직자에게 청렴, 공감, 그리고 책임감을 촉구하는 캠페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길모퉁이의 작은 사건, 박서연이라는 한 소녀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디지털 시대의 공직자 도덕성과 귀감이라는 주제의 전국 세미나가 열렸다. 행사장은 고위 관료, 젊은 경찰관, 대학생,
그리고 교사들로 가득 찼다. 앞줄에는 2명의 귀빈이 앉아 있었다. 예비역 대장 박태준과 그의 딸 서연이었다. 무대 다른 한쪽에서는 소박한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연설하고 있었다. 그는 바로 김진석 경사, 이제는 청소년 경찰 멘토링 프로그램의 대표가 된 인물이었다. 김 경사의 목소리는 과거와는 달리 확신에 차 있었다. 저는 한때 분노와 자존심으로 한 젊은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젊은이가 저에게 진정한 명예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복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강당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 경사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잘못을 진정한 행동으로 갚아낸 한 인간의 평온함뿐이었다. 김 경사의 연설이 끝나자 사회자는 서연을 소개했다. 소녀는 연한 갈색 한복을 입고 조용히 연단으로 걸어 나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차분했다. 귀빈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과거의 상처를 들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실수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섰습니다. 저는 제 용기 때문에 존중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앞에 앉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김 경사님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1000번의 사과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강당은 고요했다. 그 말은 거대한 건물의 벽에 메아리치며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처럼 울려 퍼졌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몰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는 건물 앞 정원으로 걸어가 큰 나무 아래 나무 벤치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 경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전하구나.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해. 서연은 그를 보며 작게 웃었다. 그때는 그냥 무모했어요. 경사님. 이제 와서야 용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너는 그 대가를 좋은 결과로 치렀어. 이제 많은 젊은 경찰관들이 영감을 받고 있어. 몇몇은 나에게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니까. 와, 정말 멋져요. 경사님, 이 서연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때의 일은 헛된 게 아니었네요. 아니, 전혀. 김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때로는 신께서 실수를 통해 인간을 빚으시는 법이지. 두 사람은 조용히 정원의 잔잔한 연못을 바라보며 침묵에 잠겼다. 한편 평창동의 저택에서는 박태준 장군이 한 시사주간지의 기사를 읽고 있었다. 제목은 사건에서 영감으로 경찰의 얼굴을 바꾼 박서연과 김진석 경사의 이야기였다. 기사는 경찰이 어떻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 및 공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건을 경찰대학의 전국적인 학습 자료로 채택했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아내 수진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여보, 보세요. 또 서연이 이름이 나왔어요. 박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그 애는 우리 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지? 수진은 책상 위의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랑스럽죠. 그렇죠. 자랑스럽지, 박태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는 감사하네. 그 애가 우리 모두에게 계급, 직위, 그리고 칭호 같은 것들이 마음이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몇 달 후, 서연은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2025년 대한민국 청소년 인스파이어상이라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학생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이름이 불리자 서연은 차분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상장을 받고 그것을 건네주는 이은영 선생님에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요. 이은영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란다, 서연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서남을 믿게 만든 거지. 졸업 후 몇 주가 지나 서연은 교육부로부터 학교에서 시작하는 청렴이라는 주제의 전국 포럼에 연사로 초청하는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김진석 경사 또한 보조연사로 참석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행사는 제주도에서 열렸고 전국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찬 큰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김 경사가 먼저 연단에 올라 작은 실수가 어떻게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솔직하고 따뜻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의 차례가 되자 서연이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그때 말한 것을 후회했다면 이제 저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실수라는 것을 압니다. 불의가 만연하는 이유는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앞줄에 앉은 김 경사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무대 위의 저 소녀가 자신의 세대를 위한 새로운 빛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서연과 김 경사는 함덕 해변을 따라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버스킹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김 경사님, 서연이 말했다. 아직도 죄책감을 느끼세요? 김 경사는 잠시 생각했다. 전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만약 그 실수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지 못했을 테니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 둘 다 같은 것에서 배운 셈이네요. 실수가 최고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려. 맞아, 김 경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너는 최고의 학생이었지? 그들은 조용히 웃었다. 제주의 밤 풍경 속에서 그들의 대화는 소박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몇 달 후 짧은 영상 하나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영상 속에서 김 경사는 젊은 경찰 후보생들 앞에서 과거의 그 바이럴 사건 사진을 화면에 띄운 채 연설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이 제복을 입게 된다면 명령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신뢰받는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계급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용기는 타인과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이겨낼 때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영상은 수백만 번 조회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많은 이들이 댓글을 남겼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찰의 모습이다. 고맙습니다. 박서연 학생과 김 경사님. 당신들이 우리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해 연말, 정부는 두 사람에게 2025년 사회적 청년 및 용기 선도자라는 특별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박태주는 앞줄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김 경사와 함께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르자 강당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사회자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변화가 하나의 작은 용기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상패를 꼭 쥐고 관객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 나라가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위대한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태도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요.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몇 년 후, 한 전국 일간지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박서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김진석 경위, 경찰청 윤리교육 프로그램 책임자로 승진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부끄러운 사건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들은 치유를 가져온 변화와 연결되었다. 어느 날 오후,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서연은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는 예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떨어지고 그녀의 마음이 시험받았던 바로 그 교차로에 멈춰 섰다. 서울의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